안녕하세요. 뷰큐레이터 강민정입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저마다의 꿈이 가득한 어린이가 있는 이곳, 바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가님도 어렸을 적부터 꿈이 글을 쓰는 작가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광진구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사실 제가 왔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볼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옆에도 이 선인장 같은데 뭐 같으세요, 감독님은? 가지요? 가시? 선인장 같죠? 근데 제목이 가시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런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보실 작가님 이야기로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런닝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약간 자긍심 있잖아요. 내가 하나 도전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굉장히 많이 오는 환자들 중에 런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절해서 많이 오신대요. 이제 대회에 내가 돈 주고 그만큼 나갔으니까 끝까지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기절을 하셔가지고 응급실까지 오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뛰긴 뭐하러 뛰어요. 더워 죽겠는데. 네, 그럼 오늘의 동네 책방 우연과 감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부야의 초급반 낸 작가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동네 책방 자주 오시나요? 네, 물론이죠. 아, 왜요? 이게 잠깐만요. 질문이 네, 물론이죠. 큐레이션이나 이 책방의 어떤 취향이 그런 사적인 내밀함을 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네 책방을 또 좋아합니다. 이름이 너무 문학적이에요. 어떠세요? 물론이죠. 로봇. 네. 우연이랑 이 감상에서 드러나는 이 이미지가 조금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데, 이런 이름을 붙인 책방지기님을 어서 만나 뵙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책방지기님을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죠.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산산역 부근에서 우연과 감상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연과 감상, 이 책방 이름이 너무 와닿아요. 어떻게 책방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우연하고 감상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읽는 혹은 책을 고르는 습관과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우연한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책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연과 상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이름에 그 순서를 좀 차용을 해가지고 책방 이름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책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공계 출신으로서 쪽으로 쭉 갈 뻔했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뭔가 좀 큰 이슈들이 많이 제 앞에 이제 나타났거든요. 이 삶이 흐르는 무언가가 좀 우연적인 무언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책방 이름과도 연관 지어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방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책방 대표님이랑 어울려요. 자주 듣긴 합니다. 자주 들으세요? 네, 자주 듣는데 네. 이미지로 이제 보여지는 책방의 모습, 도저히 이거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감성이다. 그런 감성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장님 맞냐고 그거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취향이었다라고 하는 걸 책방 운영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취향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페미닌한 취향도 있을 법한데, 이렇게 의외의 인상 같은 이런 분이 이제 사장으로 제가 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런 우연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장을 좀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책장은 옛날 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책 기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옛날 책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공간은 지금 서점이고 여기는 자유롭게 책을 뽑아볼 수 있는 말하자면 도서관 이런 네. 느낌의 공간인 거죠? 네네. 여기도 맞습니다. 써있네요. 줄 긋고 코멘트를 남기셔도 됩니다. 다정함, 존재를 안다는 것. 헉, 와닿는데요? 제가 쓴 거긴 합니다. 이거는. 다정하세요?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인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꾸려봤고요. 많으면은 한 10분 정도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책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거 봤는데 궁금했어요. 책 모임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 자리잖아요. 좋은 질문들 같은 거를 이제 좀 써놔서 좀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다른 글쓰기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소스로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은 변하나요? 이런 것도 이제 꺼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사랑은 변하나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변할지.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는 거죠. 우연과 감상에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빌랑 쿤데라 작가의 불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테마들이 여기 좀 약간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평생 뭔가 누군가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거든요. 그런 이제 주제의식이 요 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서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살짝 보니까 김학명 시집이라고 해서 도라라 물레야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우연과 감상이라는 책방의 이름이랑 또 똑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출판사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도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립서점에서는 보통 이제 1인 출판사도 이제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90세 노인분께서 우연히 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같이 출간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를 제안을 주셨는데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서 네. 두 번째 책이 이제 또 생만기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차산 주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 동네만의 어떤 단상 같은 것들을 이제 시로 녹여낸 그런 친근감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게 간절하게 드는 나날이고요. 사실 저희가 2층으로 이제 확장 이전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책을 이제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편하게 열람하고 뭔가 좀 이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약간 부족했다고 1층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제 책 이야기라든지 각자 이제 고민거리 혹은 이제 사유 같은 걸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살았으면 정말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엔 술도 있더라고요. 뭔가 마음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책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궁인 작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이 저는 간단한 여행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책장을 딱 덮고 나서 아니구나. 정말 뭔가 마음이 아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느껴진 키워드 하나가 지루함. 작가님은 참 지루함을 싫어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다 지루함을 싫어하죠. 사실 그게 저는 말씀 주신 대로 네.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자극이라든지 새로 발전시킬 게 필요하다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업이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이것도 일종의 지루함을 회피하고자 직업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에도 제가 간신히 완성한 2주 휴가에 그냥 여행을 간다는 게 지루한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와, 내가 아직 일본어를 못하니까 일본어 어학연수를 가야지. 왜냐면 이 언어는 완전히 새롭고 나한테 완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 지루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기록을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이렇게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가 기록인 거잖아요. 네, 제 휴가죠.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학원을 가시겠어요? 글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외로우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네, 사랑이 많으신 분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단 외로움이 많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혼자 남아야만 기록하게 되거든요. 또 혼자 남아서 느끼는 외로움이란 감정이 기록을 하는데 어떤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혼자 남아서 내가 오늘 재밌는 일 겪었는데 그런 걸 쓸 거야 라고 기록할 만한 이때 가치를 느꼈을 때 이게 사랑이란 테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험하게 증오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제가 굳이 기록해서 또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사랑스러운지 혹은 귀여운지 같은 거를 혼자 외로운 와중에 생각하는 게 에세이스트로서의 제 글쓰기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만 사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글쓰기처럼 독해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쓰시면서 나를 다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일기에서 느껴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확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점원을 만났을 때 내 컨디션이 나쁘면 약간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시작한 게 글쓰기고 오늘 일기 쓰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철수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일은 꼭 사과를 해야 한다. 초등학생 일기에도 나오는 건데 성인이 돼도 끝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반성하는 게 또 일기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어떤 장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글이란 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말 써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에세이란 장르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하다 라고 해야지 글이 읽는 재미가 있고 나 자신을 반성하게도 해줘요. 그래서 일기란 거짓말을 추동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솔직함이 미덕이기도 한 장르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다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는 게 이전부터 아주 훌륭한 문학 장르고 어떠한 철학을 만들기도 해왔잖아요. 근데 네. 그 대표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를 소개시켜드리러 가지고 나왔고요. 페소아가 젊은 시절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 이만한 두께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일기가 심지어 출판된 적도 없어요. 맞아요. 나중에 사후에 어떤 서랍장에서 뭉텅이로 있던 거를 후대 사람들이 뽑아서 불안의 서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한 개인의 내면을 너무너무 솔직하게 써놓고 이 느껴지는 불안감과 단조로움에서 느껴지는 발상들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가 100년쯤 됐는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어떤 불후의 명작, 불후의 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회에 제 와. 책으로 꼽았었던 책이었거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올해 1월에 쓴 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기란 가장 쉬운 문학의 장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페르난도 페소아의 책처럼 가장 위대한 장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으로 달려가서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을 쓰면은 그게 바로 어떤 문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기,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직접 기록했다는 게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반성하고 하루를 치열하게 기록해보고 싶다는 자극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의 일기에 오늘은 저희도 등장하나요? 물론입니다. 또 어떻게 쓰여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큐 어떤 작가 동네 책방, 오늘은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간직하고 싶은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